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시경 검사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회맹판에서 시작된다. 회맹판은 대장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한번 보는데 요즘은 아침에 변을 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맹장 바로 아래 상행결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상행결장을 지금 관찰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주근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윤상근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지만 그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근육이 하나 더 있거든요. 종주근육이라고 해서 역시 대장의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용종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폴립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장의 횡행결장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거할 거고 이제 선생님이 술과 고기, 육식을 주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용종들의 원인들로 식생활 습관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육식을 좋아하고 고지방식을 많이 한 분들이 이런 폴립이 잘 생깁니다. 하행결장을 지나 S상 결장에 이르렀다. S상 결장은 말 그대로 S자로 장이 구부러지는 굴곡이 심한 부위다. 이곳에서 용종 하나가 또 발견됐다. 이번엔 올가미를 사용해 용종을 제거한다. 아까는 그냥 집게로 뽑아냈는데 지금 올가미라는 이유는 어떻게? 네, 그건 이제 크기의 차이입니다. 아까는 크기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올가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같은 용종은 크기가 크고 약간 바닥이 넓기 때문에 이런 올가미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크기는 약 5mm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겁나서 이걸 시작을 못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한 일을 참 잘했다. 과다한 육식 식습관은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심하게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조금 덜해서 사무실을 출근을 했더니만 계속 통증이 심했었어요. 2년 전 박희석 씨는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맹장염인 줄 알았던 그는 생전 처음 듣는 계실염이란 진단을 받았다. 계실이란 것은 대장 벽의 일부가 탈출돼서 생기는 작은 주머니인데 이 계실이 생기는 염증을 계실염이라고 한다. 육식으로 딱딱해진 음식물이 굳어져 장의 압력이 높아지면 장벽에 계실염이 생긴다. 일주일에 보통 육식을 아마 한 4-5번 이상은 먹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접대하는 일이 좀 많았거든요. 변비가 잦거나 다시 육식을 많이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실의 발병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로 바뀌면서 계실의 발병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식 위주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계실의 발생률을 줄이고 또한 계실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점막을 파괴하는 이 궤양성 대장염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다. 다만 육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드물었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궤양이 심하면 암으로까지 진행된다. 10년 이상 된 만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나이대 정상 인구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20배에서 3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석학들이 인간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에서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육식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면 채식은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진 않을까요? 육식을 과도하게 하면 우리의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위와 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돼 음식물을 분해한다. 육식의 지방은 담즙산이 분비돼 소화를 돕는다. 저희가 평소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도 우측 대장에 유난히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환자분들께 동의를 얻어서 34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7명씩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과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을 나누어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았는데요. 원래 적절한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며 지용성 비타민, 카로틴, 호르몬 등의 작용을 돕는다. 그러나 지방이 함유된 육식을 많이 할 경우 과도한 담즙산이 대장으로 넘쳐나게 되고 이 2차 담즙산은 대장의 일부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로 변하게 돼 점막을 공격, 암을 유발한다.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육식군과 채식군의 대장의 담즙 농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장과 대장의 경계인 회맹판에 내시경을 투입했다. 육식군은 소장에서 나오는 담즙이 회맹판 주변에 많이 묻어 있었다. 심한 경우는 대장 전체에 걸쳐 담즙산이 묻어 있었다. 금식을 하시면 소화액이 안 나와야 되는데 금식을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담즙이 많이 지금 분비되어서 대장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볼 수가 있네요. 담즙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옆으로 좀 고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에 반해 채식군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회맹판 부위에 담즙이 거의 보이질 않았다. 육식군은 거의 매일 고기 식사를 하는 분들이었고 채식군은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식사를 하는 분들이었다. 국립암센터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대장의 담즙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채식군에서는 18%만이 대장의 담즙 소견을 보였고 육식군에서는 76%가 담즙이 많이 묻어 있었다. 특히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기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 대장 전체에 걸쳐 많은 양의 담즙이 나왔다. 이번에 그 육식군, 채식군을 나누어서 좀 보았을 때 소견으로는 확실히 육식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 우측 장에 담즙이 많이 묻어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요.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우측 장에 담즙이 거의 없었고 또 대장으로 연결되는 소장의 일부를 들여다보았을 때도 담즙이 거의 내려와 있지 않고 깨끗한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을 사는 탤런트 김승환 씨. 이렇게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이유가 있다. 잦은 회식으로 동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던 그는 어느 날 대장 내시경 진료를 권유받게 되었다. 지금 제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대장 내시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장 청소나 해야겠다고 들렀던 그는 대장암 2기의 종양을 발견하게 됐다. 대장 내시경을 저는 이제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 부위에 그 커다란 종양이 있었어요. 2cm 크기의 암덩어리가 하행결장을 막고 있었고 출혈이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수술로 30cm의 대장을 절제해야 했다. 그 고기나 그 피자나 햄버거 그런 패스트푸드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시도록 권장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거를 끊으시도록 하셔서 잘 끊고 계시는 상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해드렸더니 운동도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좋은 상태이십니다.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장 상태는 깨끗하다.